예,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저축왕입니다. 예, 오늘 일요일이고, 이제 2월 첫 시작을 알리는 2월 1일입니다. 예, 겨울이 끝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글쎄, 오늘은 별로 안 추운 것 같았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아직도 영하를 찍는 일수가 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새벽에만 잠깐 피크를 찍고 내려오겠지만, 예. 아무튼 간에 아직까지도 겨울은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운동을 했고요.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오늘은 하체 위주가 아니라 하체만 했습니다. 러닝하고 하체, 그다음에 푸시업은 뭐 할 때마다 하니까, 예, 그건 디폴트 값이고, 내일은 쉴 거예요. 내일은 쉬고요. 화요일도 가급적이면 쉬고, 수요일 날 상하체를 모두 하고, 예. 그다음에 이틀을 또 쉬고요. 주말에 또 이렇게 이틀을 또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내일부터 사실 오늘부터 전기공사 기사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기간이 한 100일 정도 남았어요. 106일 남았거든요. 필기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면제 과목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필기이기 때문에 어 내일부터 네, 내일부터 진짜 수험생 모드로 다시 바뀌고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어 기술사랑 내용이 좀 겹치는 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틈틈이 기술사도 기본서와 강의를 좀 번갈아 들으면서 예, 이제 기술사도 초입 부분에 딱 들어갈 예정이에요. 이제부터는 진짜 공부 모드로 갈 겁니다. 예. 어, 그렇게 됐고요. 우선은 겨울이 이제 조금 피크를 찍고 끝나가는 시점, 예, 왜 와 있지 않나.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역시 또 한국 남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어, 노산 문제, 그리고 그거에 빗댄 많은 문제들, 그 위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남성분들이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나이를 좀 드신 여성분들과 결혼을 할 때 걱정하는 게 뭐죠? 노산이라는 문제예요. 노산입니다, 노산. 임신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임신을 하는 것도 어려워서 시험관이나 보통 그런 걸로 하죠. 뭐 인공 자궁 뭐 이런 뭐 저도 이거에서는 지식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자연 임신이 어려워서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임신을 하는데요. 음, 문제는 뭘까요? 돈이겠죠. 예. 문제는 돈이고 생각해 보시면 뭐 여자도 늦게 하는 거지만 남자도 뭐 늦게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의 결혼 어떤 그 문화 중에 상당수가 남자가 나이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는 뭐 15살 차이도 있고요. 뭐 통상적으로는 뭐 3살 정도 차이를 많이 3살? 4살 이렇게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차이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애를 낳아서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대학 졸업,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따지면 한 26까지는
26년 동안 벌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냥 나는 고등학교만 보내고 대학은 스스로 알아서 자립하게 하겠다라고 하셔도 20년 가까운 세월을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남성분 나이가 뭐 35라고 치고 여성분이 한 32살이라 칠게요. 네, 55세까지 벌어야 되죠. 할만하다 싶죠. 50까지 벌고 나머지는 뭐 쟤네가 알아서 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대학생이 돼도요 용돈을 주셔야 될 거예요 아마. 저 알바짜리 씨가 말랐습니다. 정말 알바 할 데가 없어요. 자영업시장 붕괴되고 있고 알바 할 데가 없습니다. 쿠팡도 뭐 자동화 도입하고 뭐 그러면 이제 사람 쓸 일 없을 테고, 다른 거 뭐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빡세게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끝날 것 같지만 아니죠. 예, 결혼할 때 뭐 한 1억이라도 보태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1억을 또 좁아지게 벌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일반적으로도 이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녀가 경계선 지능장애나 정말 자폐 뭐 약간 이런 약간 특수반이다 쉽게 말해서, 예, 특수반이다 쉽게 말해서, 자, 지옥을 맛보게 될 겁니다. 결혼 괜히 했다고 생각되실 거예요. 예, 돈 어마어마하게 깨질 겁니다. 예, 돈 깨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평생을 진짜 케어하듯이 보살펴야 되거든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뭐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미 자연 임신이 어려워서 병원에다가 수천만 원 진짜 줘가면서 그게 알죠? 그 한전 형님이라고 알잖아요. 한전 형님이 그 노계 격퇴문이라고 이제 발설을 하셨잖아요, 예전에. 예,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가시밭길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그냥 좀 어린 여성을 차라리 만나든가, 아니면 국제결혼, 그다음에 혼자 사는 삶, 이런 게 있겠죠.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나 같으면 결혼 안 할 겁니다. 나는 결혼을 안 할 것 같아.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죠. 아니, 혼자 살아도 별 사는데 지장 없어요, 정말로. 그리고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제가 이제 또 최근에 그 제 채널 그 조회수를 한번 봤는데, 은근히 요즘에 조회수가 좀 나와. 좀 나온다는 게 뭐 26회 정도 나오긴 하지만 그 누군가는 봤다는 게 나는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렇게까지 결혼을 해야겠냐 이거죠, 내 말은. 솔직히 말하면 내가 아는 사람 같았으면 진짜 도시락 싸고 말렸을 것 같긴 한데, 뭐 제 인생 아니니까요. 뭐 본인들이 선택하신 거를 뭐 내가 뭐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불쌍해요, 나 개인적으로. 예. 저는 요즘에 뭐 혼자인 삶이 좀 편해진 것도 있지만 그런 거 보면 진짜 불쌍합니다. 애 키우고 있는 사람들. 좀 초치는 소리 같긴 한데 정말 미래가 그려져요. 그런 분들은.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늦게 결혼해서 대기업 다니고 해서 하면 뭐 하냐고요. 돈 다 날릴 건데 앞으로. 예. 돈 날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아무튼 뭐
본인이 선택한 삶을 제가 비난하는 거는 당연히 옳지 못한 거고요. 그 사람들만의 또 삶이 있고, 저도 저만의 삶이 있듯이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냥 제3자가 바라볼 땐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저는 말했잖아. 내가 구원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나는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내가 뭐 심심해서 찍는 거 아니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미래가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내 말. 대기업이 무슨 소용이야? 자폐아가 태어났어,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그러면 대기업 뭐 소용없는 거예요. 대기업이 뭔 소용이 없잖아요. 대기업을 다니면 뭐해? 평생 정말 먹여 살려야 되는 그 식솔이 하나 늘어나가지고 삶이 비참해질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태어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 아니 뭐 좀 다른 방법으로 좀 떼내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네, 서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서로 피곤한 거고. 더군다나 금액은 말도 못하게 계속 증가할 테고요. 클 때마다. 예. 본인은 대기업 다니다가 이제 뭐 승진 경쟁 밀리고 뭐 대충 주저앉게 되면 그 임금 받지도 못할 텐데, 은퇴하면.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좀 하세요. 예. 막 감정 때문에 막 하지 마시고요. 한번 뒤를 돌아보고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맞는지. 이 여자의 마음 상태, 이 여자의 어떤 재정 상태, 이 여자의 집안 상태, 어떤지 다 파악을 하시고 결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애를 안 낳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볼 때는. 딩크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딩크. 하지만 딩크로 갔는데 싱크가 되면 또 안 되는 거고, 가급적이면 이 한국의 구조에서 애를 낳는 거는 정말 신중하게 진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 이 국가는 한국 만능주의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엄청나게 고난할 거예요. 왜냐면 비교 의식에 이 깔려 있는 이 한국인들의 특성상 학교에서 비교 안 할 것 같아요. 저희 때랑 달라요. 저희 때는 뭐 내 집이 가난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학교를 가서 뭐 공부를 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가난하다, 집안이 가난하다, 혹은 뭐 내가 약간 뭐 장애를 가지고 있다, 내가 뭔가 부족하다, 그럼 바로 왕따를 당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선생들이 어떻게 막아설 수도 없어요. 왜? 선생들은 또 교권 추락 때문에 뭐 함부로 못합니다, 이제. 예,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특수학교 보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 따가운 시선을 본인들도 견디지를 못할 거고, 예, 본인도 자학을 하겠죠. 예. 제 말이 막 어떤 극단적으로 치닫는 사람의 어떤 그냥 말인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이 인생이라는 건 극단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자폐아가 태어났는데 이혼하고 그 엄마가 양육권 포기한다? 그럼 어쩌실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 출산에 대해서는 지금 결혼 연령이 너무 높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정말 생각을 해야죠. 이게 본인 삶에 엄청난 치명타이기 때문에 그걸 비껴가려면 아예 안 낳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예, 국가에서는 뭐 나아라 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이 생각일 뿐이고 본인 삶은 본인이 지키는 거예요. 예, 국가에서 나으라고 또 나왔더니 국가가 책임 안 집니다. 예, 그냥 뭐 수당 몇 푼 주고 끝나겠죠. 그걸로는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아니 안 그래도 집값 대출금 갚아야지 뭐 카드비 갚아야지 이것저것 나갈 게 많을 텐데 그거까지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예? 애들 학원비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500을 벌어도 부족할 판이야. 그것도 정상적인 애가 태어났을 때 정상적인 애가 태어나도 500도 부족할 판이에요. 근데 자폐야 진짜 특수반 하다못해 그런 애들 나왔어. 막. 1.5배를 더 드신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생활비가 500이 아니라 750이 돼버리는 거지. 예, 연봉 1억도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연봉 한 2, 3억은 돼야 커버가 되겠네. 근데 2, 3억을 40 초반에 2, 3억을 받는 사람이 그게 많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예? 50대도 힘든 그 연봉을 그 정도 받으려면 회사 거의 뭐 상무 전무 저 중견기업에서 상무 전무는 달아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공무원은 못 받아요. 뭐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은 받겠지만 어?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 변호사 의사라도 애가 자폐하고 특수반이면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을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내가 출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어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랑 결혼하는 건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출산을 나는 염두를 안 해. 그러면 해도 돼요. 하고 나서 그 책임은 본인이 지면 되는 거니까. 예. 아무튼 저는 늘 말하지만 남성분들을 구원하려고 제가 이 영상을 계속 찍는 겁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싶죠. 세상을 막 너무 삐뚤어지게 보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본다고 해서 뭐 달라진 게 없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마주해야 될 현실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네. 국가는 소멸을 할 겁니다. 점점 축소가 될 거예요. 그 와중에 출산을 하고 뭐 이게 나중에 미래를 꿈꾼다는 건 그래서 어렵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